내가 빚을 지게 된 게 방만한 사업 운영이나 또는 가소비, 무모한 주식, 코인, 투자 때문이라면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평가가 평가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개인회생 파산하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냉정함이랑 뻔뻔함, 그리고 솔직함과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생 파산하는 분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회생 파산을 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 파산하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마음가짐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으로 사건 진행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하는 분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 첫 번째는 자책감입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이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 때문에 가족들과 주위 지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지게 된 게 결코 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 위기나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거나 또는 하루아침에 경제 정책이 바뀌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한 개인이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빚을 지게 된 게 방만한 사업 운영이나 또는 가소비, 무모한 주식, 코인, 투자 때문이라면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평가가 평가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잘못으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면 나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자책하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난 이유가 다 남들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힘들 때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을 원망하는 건 그냥 핑계 대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내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으니 회생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봤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다시 빚더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회생 파산하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받기 전까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회생 파산 중에는 신규 대출도 사실상 어렵고 신용카드도 못 쓰다 보니까 오로지 내가 버는 소득에서 법원에 내는 변제금을 빼고 남는 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녀들 다니는 학원도 그만둬야 되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또는 여행 가는 것들도 많이 줄여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런 말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회생 파산으로 인한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한없이 자존감도 떨어져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회생 파산을 한다는 건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회생 파산하는 분들 중에 담보대출 있는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파산이야 어차피 법원에서 면제재산 넘는 부분은 정리해버리니까 고민할 것도 없지만 회생의 경우는 담보 잡힌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은행이랑 협의를 해서 법원이 내는 변제금과는 별도로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생 변제금과 함께 이 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오래 살던 집이라는 애착 때문에 또는 내가 오랫동안 타던 차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집이나 차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집이나 차를 지키려고 하면 굳이 안 내도 되는 담보대출 이자까지 매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차피 회생 파산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재산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가감하게 정리하세요. 이걸 결코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지 집이나 차에 대한 감정적인 미련은 본질이 아니에요. 집 같은 경우는 회생을 하더라도 인가 이후에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이자를 안 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조금만 유연하게 가진다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면서도 회생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발목을 잡을 미련은 가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생파산하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마음가짐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회생파산하면서 자책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또 남들과 내 처지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지위나 재산에 대한 미련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내가 왜 빚을 지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실패하지 않을지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뒤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영상 보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